한 주간 우리나라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순서죠. 지금 세계는.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캐스터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홍콩 네. 경찰이 시위대를 정면에서 조종해서 발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홍콩 시내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떤 네. 내용이죠? 오늘 그 인터넷 통해서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실제로 오늘 아침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AP통신,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다 이 장면을 띄워놨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고요. 네. 이게 SNS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오늘 오전 7시쯤에 사이완호 지역에서 시위가 있었고요. 한 경찰이 시위자를 검거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그 가운데 다른 시위자가 경찰을 향해서 다가가자 경찰이 바로 그 다가오는 남성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한 겁니다. 이 복부에 총을 맞은 시위자는 배를 움켜쥔 데 바로 바닥에 쓰러졌고요. 총을 쏜 경찰은 시위자 위에 올라가서 그를 제압했습니다. 총을 맞은 시위자가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서 몸을 떨면서 누워 있었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찍혔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통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발포 이후에도 총을 쏜 경찰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또 다른 시위자와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리고 두 발을 더 발포했습니다. 이 홍콩 언론들은 이 경찰이 모두 3발의 실탄을 발사했다고 전했는데 주위를 지나던 많은 시민들이 해당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서 경찰 향해서 살인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고요. 경찰들은 체류 스프레이를 쏘면서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출근길에 등굣길에 홍콩 시민들이 경찰과 뒤섞이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제발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고 여겼던 장면. 네. 그러나 언젠가는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 드디어 일어났는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총에 네. 맞은 남성이 의독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홍콩 언론에서는 이 남성이 21살이고 생명이 좀 위중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른쪽 심장과 간 부근에 총알이 박혔고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병원에서는 총상을 입은 남성이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그 현지 언론인 빙가일보를 인용해서 외신이 전한 내용인데요. 10대 시위자 2명이 총에 맞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수술을 받은 남성 외에도 또 다른 2명이 총에 맞았고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10월 1일 날 18살 고등학생이 경찰 실탄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었고요. 이 학생이 경찰 옆에서 쇠막기를 휘두르자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도 시위하면서 한 경찰이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실탄을 발사해서 한 시위자가 허벅지에 총을 맞았고 이 총 맞은 사람 다들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았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위가 홍콩 시위 때문에 첫 번째로 희생자가 됐었던 홍콩 과기대 2학년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총상을 입었던 이 남성이 사망해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면 홍콩 시위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홍콩 과기대 2학년 학생은요. 지난 4일날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피하려다가 주차장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졌고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수술받긴 했는데 결국 지난 8일날 숨졌습니다. 네. 자, 중국 본토에서는 이런 시위 상황을 어떻게 볼지 궁금한데 지금 우리나라 홍대 입구에서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중국인들의 시위가 지금 맞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홍콩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마치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광군절 할인 행사가 있었는데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매년 11월 11일 열리는데요. 두 개의 시위를 뜻하는 쌍시 그리고 싱글데이 일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싱글데이 광군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걸 빼빼로데이.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네. 맞춰가지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합니다. 네.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알리바바가 이걸 주도를 했었는데요. 중국 본토 분위기는 그렇습니다만 또 홍콩에서는 시민들이 3파 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삼파. 파업, 아, 네, 그러니까 파공 이제 파업을 말하는 거고요. 파과,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동맹휴업 그리고 파매, 불매운동 이제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군제인 오늘 매출 신기록이 또 한 번 갱신이 된 겁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하루 동안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46조 원어치 팔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0시부터 시작된 이 광군절 쇼핑 축제에 행사가 시작된 지 96초 만에 거래, 그러니까 판매 규모가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 6,5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작년 기록 2분 5초를 가뿐히 경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1,000억 위안 달성 시간도 1시간 3분 59초를 기록하면서 작년보다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판매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최종 거래 규모가 우리 돈으로 43조 원에서 46조 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자, 네. 싱글들을 겨냥한 판매라는데 뭐 어떤 네. 제품들이 주로 판매되는 네, 것입니까? 이제 외로운 싱글들이 이날을 네. 마음껏 쇼핑을 해라라면서 할인을 많이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싱글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네. 할인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 20만 개 브랜드가 참여를 했었고요. 100만 개 이상의 신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취급 품목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화장품, 식품 같은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도 있고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LG화학의 제품들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애플, 나이키, 중국의 화이, 영국의 다이슨, 일본의 소니 이런 좀 대기업들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오늘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오전 10시에 그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 2차 분 판매를 진행했는데요. 완판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가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좀 선전함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 입지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중국의 화이, 오포, 비포 등 이렇게 중국 국내 업체들에게 삼성전자가 좀 밀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는데 이번 계기로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 일본에 가기가 꺼려지는데 일본 정부가 맞습니다. 공식 정부 문서에 일본군 네.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는데 네. 역시 논란이죠? 맞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펴낸 2019년 외교청서 내용인데요. 한국 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로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에 어긋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고 이 점은 2015년 12월에 한일 합의 때 한국 측에서도 확인한 거다 이런 네. 주장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가 정치 외교 문제와한 1990년대 이후에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여기에다 실어놓은 겁니다. 네. 자,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 자, 네.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일단 우리나라 외교부 측에서는 우리가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표현한 거지 네. 그걸 절대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외교부 설명대로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밝혔을 뿐이고 성노예 표현이 잘못됐다고 동의하지는 않았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성노예 표현은 사실에 어긋나며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 쪽 역시 뉴스의 중심에 늘 서 있는 트럼프와 네. 관련한 얘기인데 트럼프 측근이 회고록을 냈다는데 이런 데는 또 무슨 빅뉴스가 나올까? 무슨 폭로가 나올까 항상 관심이 모아지죠. 이번에 어떤 경우입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인정을 받았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내일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예. 그 회고록의 주요 내용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 내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무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이름도 거론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재임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무시했다. 이렇게 헤일리 전 대사가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참모들이 말한 것이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일리 전 대사에게도 거기에 좀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행정부 내 2명의 핵심 인사가 대통령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켈리와 틸러슨이 대통령에게 저항할 때 불복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네. 미국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결정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틸러슨 전 장관에 대해서 헤일리 전 대사는 진을 빼고 굉장히 고압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업적을 굉장히 의심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미국 아래쪽 남미 소식을 좀 알아볼 텐데 오늘 외신의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는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주목받았던 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임했다. 부정선거 논란 때문이다. 이런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는 10월달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대선 불복 시위가 3주간 지속이 됐었고요. 그래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국가 안정을 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인 사퇴 계기는 군부의 총사령관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군부가 등을 돌렸고요. 그러면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지난 2006년에 볼리비아 역사상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4선 연임을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나왔었고 거기에다가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됐고요. 결국에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군부까지 등 돌리면서 집권 14년 만에 결국은 불명예 퇴진으로 대통령직을 막아냈습니다. 네, 이번엔 호주 시드니 관련인데 호주가 자연의 보고라서 그런지 큰 불이 그동안 많이 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시드니 인근에 대형 산불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주 그리고 퀸즐랜드주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 산불 때문에 지금까지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주정부에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산불은 8일날 갑자기 발생했는데요. 지금 150여 가구가 불에 탔고 1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화재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지금 산불이 한 군데만 난 것이 아니고요. 거의 100곳 정도에서 산불이 나고 있고 이 중에 몇 건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정부가 밝혔습니다. 시드니의 기온이 섭씨 37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굉장히 건조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산불이 더 번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뉴사우스 웨일즈 지역 소방청장은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지역 20km 이내에 새로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능하면 좀 더 멀리 대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주에서도 1,2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50여 건의 화재와 그리고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호주 연방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최대 $1,000 상당의 긴급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또 당장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도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퀸즐랜드주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지난달부터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면서 코알라 서식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2,000헥타르 달의 면적이 손실됐다고 하는데요. 주정부 측에서는 비가 더 내리지 않을 경우에 산불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호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탄소 배출 목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 그게 바로 호주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은 2009년 2월 달에 빅토리아주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발생한 산불로 173명이 사망했고 400명 넘게 다쳤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 이것이 거의 모두가 기후 변화와 연계되어 네. 있습니다. 오늘 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외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